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버킷 스튜디오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버킷 스튜디오 제가 추천하고 나서 제가 이날 추천했죠. 9월 16일날 9월 16일날 장중에 추천드려서 이제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이 현상 6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 60%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네, 다 먹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이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사실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가 사실 미국에서 뭐 1위를 할 줄 알고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게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런 종목들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물대 소화라는 게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차트의 움직임들, 상승이 나오는 차트의 움직임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충분히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은 매물대 소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매물대를 소화한다, 이 전 가격, 그러니까 이 전에 있는 캔들들의 움직임을 다 돌파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9월 16일날 잡았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게요. 9월 16일날 이날 저희가 잡았는데, 자 이거를 하나의 매물대를 잡아본다면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매물대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주가들을, 이 안에 있는 이 무수한 주가들을 지금 보면 거래량을 통해서 꾸준하게 한 번씩 찔러줬다는 거예요. 그죠? 얘네보다 지금 얘가 한번 위로 튀려고 하는 성질을 보였죠. 자 이게 뭐냐면, 자 다시 깔끔하게 볼게요.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이 매물대, 이 매물을 어때요? 이 캔들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번 위로 찔러줬죠. 이게 뭘 의미할까?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쏴주는 캔들들이 이 앞에 물량을 매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력이 다 받아낸 거라고 보면 되죠, 비니님. 이 매물대로 이렇게 돌파를 한번 해준다라는 건 세력이 받아준다.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이 우리가 충분히 단타를 쳐도 될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일단은 전고점 한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니까. 그죠? 전고점 돌파할 때 움직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봐야 될 게,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그동안 상장한 이래로 거래량이 어때요? 역대급 거래량으로 터졌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을 받아준 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 자, 역대급 거래량이라는 게 창사 이래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날을 역대급 거래량으로 볼 수 있거든요. 비교적 주가가 지금 현재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이평선과 밀집한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튀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이틀 거래량을 제외한다면 이 구간이 이렇게 거래량 받아준 날, 그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 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개미들이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고점 돌파 혹은 이동평균선 돌파, 이런 좀 의미 있는 부분에서의 주가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는 무조건 개미들은 할 수 없다,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종목은 세력이 충분히 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날들부터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단타로 들어갔다가 지금 이만큼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죠? 이건 역대급 거래량이죠.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앞전의 물량을 잡아준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물려도 나중에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다시 한번 역대급 거래량이 쏟아졌죠.
역대급 거래량이 쏟아졌는데 사실 여기서 더 충분히 뭐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전에 매집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한번 보여준다라는 건 충분히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다, 뚫어줄 수 있다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날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추천했었던 날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나왔는데 얘를 다시 돌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하나 움직임을 봐야 될 게 이날은 몸통으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죠? 꼬리를 달면서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추천 나간 날은 어때요? 몸통으로서 완전히 돌파를 해줬다.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의 움직임은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다음 날은 거의 무조건 주가는 하락이 나와요. 그게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준다 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 추천해서 하루 정도 금요일날 이렇게 물려 있다가 연휴 쉬고 와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차트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라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보자면 최근에 우리 추천했었던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서전기전. 자,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나온 이후의 움직임들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물론 차트상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차트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원점 관련주죠. 그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나왔어요. 이게 신고가 패턴이었잖아요. 그죠? 신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신고가 패턴에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물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왜? 앞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봤을 때 야, 이거 완전 엄청 사실 고점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저점 대비 상승이 250%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바로 덤벼들면 안 돼요. 일단 바로 덤벼드는 거는 뭐 단타성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는 이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은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제가 그리고 그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원전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에도 끼고 정권 교체가 나온다면 무조건 원전 재가동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가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될 때 주가가 비약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자 여러분 주가라는 게 상승하면 빠지기 마련이죠. 근데 빠지지 않고 빠지는 척 하다가 옆으로 지금 이렇게 기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움직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들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런 구간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요? 추가 상승이 나오죠. 캠트로스도 저희 추천주였죠. 저희가 요 부분에서 제가 요 날 추천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어때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 움직임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추천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게 이제 어떤 구간이 되겠죠? 자, 이 매물대를 어때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그죠? 조금 빠를 수도 있겠는데 자,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의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전 추천주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자, 인성정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전에 그림도 그려놨었네요. 인성정보를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놨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락 추세를 거래량을 통해서 동반해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주가가 그럼 못해도 이 추세 박스 안에서 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단 부분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때요? 오늘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와줬죠. 그럼 이 추세 박스를 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뚫게 된다면 이 인성정보는 그대로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눈에 익히고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뭐 혼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자 한국 BNC 제가 이것도 저번 주 우리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봤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꽤 크게 나왔지만은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것들 그죠? 이런 매물을 그래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한국 BNC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제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메모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날 이후로부터 지금 꾸준하게 갖고 계셨었더라면 제가 뭐 따로 추천은 하진 않았었지만 3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결국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우상향 신고가 패턴으로 가게 되면 주가를 매매했을 때 이 주식을 매매했을 때 물리더라도 날아갈 수 있다. 혹은 내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분명히 나온다.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해가지고 물리는 구간들이 상승이 다 나온 이후에 뭐 이런 자리 이런 고점에서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서 물린단 말이에요. 이런 데 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 따라 들어갈 만한 이유가 이제 혹시나 이런 자리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해준다. 이런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주지 못하는 흐름에서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데 물려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까지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이러한 하락을 막고 빠진다. 그래서 제가 단타 들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점에서 단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짧게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LNF를 일단은 이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체적인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우상향 신고가 패턴이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죽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또 갭을 띄웠단 말이에요. 갭을 상당히 크게 띄웠어요. 갭을 이렇게 크게 띄웠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비약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었죠.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도 단타를 쳐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단타 치고 싶은데 정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종목을 뽑으실 때 이런 신고가 패턴에서의 종목을 단타를 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CIS도 저희 추천주였죠. CIS가 오늘 결국 빠지기는 했는데 요것도 이제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에요? 전고점 돌파 나왔잖아요. 전고점으로 오늘 이렇게 딱 돌파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에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시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3%는 그냥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 이후의 종목들에 대한 컨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돌파했으면은 아유 가는구나, 이제 내가 탈 기회를 놓쳤구나, 이게 아니고 돌파 이후에는 무조건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돌파할 때 그만큼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데 당연히 힘을 많이 썼겠죠.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건 이후에 한 번쯤은 눌림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또 간단하게 좀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양방향으로 제가 소통을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아스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가 저도 지금 제가 이전에 관심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보면 어때요? 제가 항상 말하는 일단은 종목은 추세를 봐야 된다. 그죠? 추세를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고점끼리 연결해보면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그죠? 저점끼리 연결해봐도 하락 추세예요. 근데 어때요?
거래량을 동반했죠. 그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이 한번 될 수도 있다라는 자리예요. 뭐 물론 여기서 다시 깰 수도 있습니다. 깨게 되면 어때요? 손절해야죠. 무조건적으로 홀딩한다라는 건 사실 그냥 투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투기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때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돈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단기간에 이런 단기 박스를 어때요? 돌파를 해줬잖아요. 돌파를 할 때 뭐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거래량들에 비해서는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스를 뚫게 되면 이 박스권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론의 개념이거든요. 보니까 이 박스권만큼의 상승은 나와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아스트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 하단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서 이 박스권만큼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이 박스권 하단만큼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맞고 튀어준다라면 박스권 상단까지 혹은 박스권을 뚫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의 박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스트라는 종목이 얘네가 뭐 보자 항공기 부품 뭐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로는 항공기 부품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 항공 관련도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지금도 이제 민간선에서 계속해서 뭐 화성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또 보신다면은 지금 추세 자체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보시려면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거래 시장에 관심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좀 단기권인 움직임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뭐 수익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신원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신원이 오늘 대북 관련주에서 장중에 제가 뉴스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1시 10분경쯤에 이제 제가 띄워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러한 뉴스를 좀 띄워드렸었죠. 네. 김여정 남측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 논의 있어. 근데 사실 이 기사가 뜨기 전에 일단 종목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뭐든지 그렇죠. 주식에는. 그래서 이제 뉴스 보고 달라붙으면 다 두드러 맞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의 이런 뉴스들을 달고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제가 리딩의 영역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보고 제가 사실 이렇게 음성으로 뭐 실시간으로 장중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보다가 제가 봤으면 이거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못 해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 어때요? 신원이라는 종목이 제가 무조건 전고 돌파 일단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 어때요? 전고점에 매물을 먹어야 된다. 전고점 돌파가 나와야 된다. 전고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이죠. 2650원이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이슈가 굉장히 강한 이슈였죠. 그래서 제가 소액이지만은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2650원. 여기 바이 보이시죠?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좀 매수를 해봤는데 자 신원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잡고 지금 상한가에 홀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신원이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이 구간 2650원 구간 전고를 지금 돌파를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이슈가 어때요? 대북 이슈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대북 이슈 그리고 신원이 대북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테마 관련해서는 무조건 대장주라든지
그리고 이런 테마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 정도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크게 봤을 때 어때요? 일단은 이 전고를 해결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앞으로 남은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 있는 매물이 남았죠. 그죠? 근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고, 그럼 어때요? 다음 주에 갭이 뜰 가능성이 높겠죠. 뭐 물론 보니까 헝다가 뭐 채무 이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빠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 정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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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점. 그죠? 희한하게 어때요, 여러분들? 정고점에 일단은 다 동일해요. 이런 것들도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정고점들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주가가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 뭐 눌림목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은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을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상승을 시키려면 어때요? 정고점을 잡아줘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정고점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때 이러한 큰 매물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매물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매물대. 바로 앞에 있는 매물대. 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3등이야. 근데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예요? 1등이죠. 1등을 하려면 앞에 있는 2등 놈 먼저 제껴야 되잖아요. 그죠?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2등 놈을 먼저 제끼고 나야 이 앞전에 1등 놈이 보인다고요. 혹은 얘가 보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얘를 목표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정고점까지. 이 정고점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혹시나 얘를 뚫어주게 된다. 그러면 이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일단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는 정고점을 잡아야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고점 잡으러 가는 것들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재료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신혼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로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또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부분은 아니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항상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면은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일단 뭐 2번 혹은 3번 정도는 같이 공부하면서 종목들 보는 거, 이렇게 같이 종목 보면서 의견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신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봉 하나가, 이 캔들 하나가 20%짜리 캔들이에요. 이 무서워가지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덤벼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대북 관련주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저만의 이제 시장을 경험하면서 겪은 좀 노하우라든지 뭐 경험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재료나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리딩의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권에 이 하나의 캔들이 20%짜리 캔들인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겪는다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LNF도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18만 1,000원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처음에 18만원 이하 말씀드렸었다가 18만 1,0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저가가 지금 18만 1,600원이거든요. 그럼 60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다라는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LNF 하면 뭐예요? 2차전지.
그리고 세로닉스가 오늘 LNF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로닉스도 상한가 가고 그랬죠. LNF 2차전지 관련 대장 움직임. 사실 제가 매수가를 이렇게 드리더라도 이 매수가를 터치하고 상승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쉽게 터치 안 하고 올라가는 것들 많죠. 내가 추천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한번 잡아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잡아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치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뭐 600원 차이, 600원 해봤자 이거는 호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19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 15만원 이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잡아볼 수 있거든요. 한 호가에 100원씩 움직이는 거니까 6개 호가라고 해봤자 뭐 몇 프로 크게 차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못 잡고 날아가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분에 이거가 18만 1,000원에 추천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18만 500원 혹은 조금 더 비싸게 사도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제가 추천드렸다고 그 가격까지 빠지길 기다리고 사실 그거는 조금 미련한 선택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이 어떤 테마에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가 이거 신고가잖아요. 그죠? 충분히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잡을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쇼박서 같은 경우도 이제 버키 스튜디오의 뒤를 따르는 후발주자죠. 요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자제를 해야죠. 이제 사실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각도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덤벼들지 마시고 눌러주는 이후에 좀 주가가 옆으로 기어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가져간다라면 뭐 물론 손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 그리고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같이 좀 이뤄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모센스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요거도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이 좀 애매해서 안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좀 사실 혼자 배가 좀 많이 아픈 종목이었거든요. 보유 중인 종목도 한 번씩 봐주세요. 보유 중인 거 하면 일단은 오늘 이제 엔시스라든지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엔시스라든지 아이마켓 코리아 이거는 본전 부근 한 번씩 다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이 묶여있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전가에서 정리를 하라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엔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이 매물대를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 자체도 큰 틀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잡아갈 예정이고 뭐 손절가를 이탈한다라면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손절가 이탈했으면은 무작정 들고 가기보다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겠죠.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뭐예요? 돈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돈을 썼는데 어떤 위치에서 썼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번 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추가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은 중국 헝다 그룹의 좀 디폴트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 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윗꼬리 달린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5일선도 크게 그리고 5일선 11선도 이탈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자,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도 봅시다. 자, 아이마켓 코리아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어때요? 들어오기도 했고 이게 뭐예요? 역대급 거래량이죠 여러분들.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매수. 태고님. 뭐 그렇죠. 뭐 매수 타점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버키 스튜디오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구간이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뭐 아이마켓 코리아 제가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추가 상승 정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얘가 어때요 여러분들? 얘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정고의 물량을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 터트리면서 해결해주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해결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줬다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 물량이 조금 많이 차긴 했는데, 그죠? 추세 전환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자, 비니니님 인선 ENT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네, 종목 상담은 사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상담 뭐 한 개, 두 개씩 봐주다가 보면은 이분도 받으려야 되고 저분도 받으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선 ENT 요거는 종목 상담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일단은 단기권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인선 ENT 딱 보면 어때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지금 보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일단은 하락 추세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단기권으로 추세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뚫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선 ENT가 코스닥 150 이제 선물 관련 종목인데,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상승 추세를 어때요? 이런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그죠? 보이시죠? 저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좀 추세 박스의 움직임 나오죠? 고점끼리도 연결해보고. 근데 여기서 더 가려면 이 하단 추세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밑으로 깨고 내려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세 하락인 거예요.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뚫어줘야 된다.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반대로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하락 추세에 갇혀서 점점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일단은 차트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 가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주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도 큰 금액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죠. 결국에는 공부가 답이고, 그 공부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이해나 납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맹목적인 종목 추천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다가 보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사람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식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콘텐츠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월수금 그래봤자 일주일에 3번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날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특징주, 그리고 추천했었던 것들, 이거 왜 추천했냐, 일단은 제가 추천한 종목들 왜 추천했냐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요.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9월달 한 달 동안.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무료방 분들이랑은 무료방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방송할 거고, VIP 분들은 매번 월수금 해서 같이 볼 테니까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고,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